두 번째 한번 읽어봐요. 인성을 끝없이 바꾸며 사는 자. 그렇지. 우리 인성을 끝없이 가꾸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 역사를 빚어나가고 내 생활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무엇이 들어서 그러냐. 내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내 인성이 들어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치가 반듯해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반듯해지고, 예? 그런데 인성이 잘못된 사람이 하게 되면 정치가 삐뚤어지고 사업이 삐뚤어지고 전부 다 삐뚤어져. 그래서 인성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만히 보면 사람 심성이 좋은 사람을 보면 이제 가까이 하고 싶지. 그러죠? 네. 그 사람은 사귀고도 싶고 사귀어도 내가 손해도 안 나. 또 그 사람한테 도움도 받아. 그런데 인성이 나쁜 사람은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싫지 않아요. 이제는 인성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이 이제 다 알아. 이 밝은 시대가 되어가지고 나쁜 대로 다 알고 다 드러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할 사람은 많은 사람의 도움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내가 인성이 빤듯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접근해서 같이 더불어서도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인성이 어긋나가지고 있으면, 인성이 망가져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도움을 이끌어내도 못이야. 못할 뿐만 아니라 인성 속에 하자가 뭔 줄 아는가? 하자 몰라? 결함이에요, 결함. 인성 속에 조그마한 결함을 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옥에도 옥이장 다 좋은데 거기가 조금 거기 가서 좀 긁혔다든가 뭐든 그걸 보고 하자라고 그러는. 그냥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결함이요. 인성 속에 조그마한 결함은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현실 속에서는 태풍을 몰고 가. 현실 속에서는 태풍을 몰고 가. 인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인성 중요한 줄을 몰라.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속성은 가꾸면 불보살이 되어서 정금미옥이 되고, 응? 우리 마음밭이 그냥 옥탑이 되지만은, 그러나 인성을 방치해 놓으면 묵정밭이 돼. 인성을 방치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인성은 망가져서는 그냥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인성이다가 또 자기 앞길도 감당도 못해. 인성이 잘못되는 건. 욕심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욕심이라는 인성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들어서 내 앞길을 망쳐. 응? 내 앞길을 아주 함정으로 몰고 가. 그러니까 내 이 인성을 잘 가꾸어서 특히 이 본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한 것이지만 본능이라는 것이 통제 못하면 말이요. 본능이 망해버려. 사람 망해켜. 응? 본능이라는 것은 이제 식색체 주로 욕심에 관계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을 통제를 잘해야지. 통제하지 못하는 인성이면은 그러게 되면 그것에 나중에는 매몰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유 형편없이 몰고 가버린다. 그런 것이요. 그만큼 우리 인성이라는 걸 가꾸어야 할 대상이지 방치할 대상이 아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수행법을 만들으시고 신앙법을 만들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이다 그 말이야. 그 이해가 돼요? 돼 안 돼? 인성을 그냥 잘 가꾸어야 돼. 갖고 그래가지고 참 정신수양을 하게 되면 정신수양을 통해서 좋은 인성이 쭉 따라오기도 하고 사리연구를 해놓으면 사리연구를 통해서 그냥 좋은 인성이 따라오고 또 이 작업취사 공부해서 취사력을 얻어놓으면 거기에 따른 또 좋은 인성이 너덜너덜 막 그냥
이제 붙어 갖추어져. 그래서 그냥 한량없는 미래가 보장이 되지만은 인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설령 어쩌다 처신 잘못해가지고 상당 좋고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즉 상당한 위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인성이 이제 나중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낙동강을 오리알 떨어져 버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신문에서 수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성 가꾸면서 살 거요, 방치고 살 거요. 가꿔야겠지? 가꿔야 돼요. 그래야 인성 가꾸는 사람이 앞으로 지도자로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지 인성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격 속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고쳐. 자꾸 하루에 안 고쳐지면 이틀에도 고치고 1년에 고치고 1년도 안 되면 그냥 몇십 년이라도 걸려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성을 끊임없이 가꾸게 되면 나는 그냥 계속 진급으로 해서 드디어는 불보살 위치에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요. 내가 허언한 거 아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모든 관계를 은혜로 만들어가자. 다시 한번. 모든 관계를 은혜로 만들어가는 자. 세상 나 혼자 살 수 있는가? 혼자는 못 살지. 그래서 사람 자가 이렇게 생겼어. 서로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자 혼자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서 그냥 자꾸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나도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주변에 은혜를 많이 입고 사는지 몰라. 그런데 이 모든 관계, 더불어 사는 이 모든 관계가 원수가 되는 것이 좋겠어? 은혜가 되는 것이 좋겠어? 친구고 둘이 원수가 되면 좋겠어? 은혜가 되면 좋겠어? 은혜의 관계로 돼야지. 우리 인간 관계가 인간과 인간만의 관계가 아니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천지하고 관계도, 부모하고 관계도, 동포하고 관계도, 법률하고 관계도, 이 모든 관계를 다 은혜의 관계로 재설정해 주시라고, 이것이.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른다고. 북한하고 남한하고도 은혜의 관계로 외교를 형성해 나가면 좋겠어? 원수 관계로 형성해 나가면 좋겠어? 그런 거요. 남북 문제도 은혜의 관계로 풀어가려고 작심 먹고 나서면 저거 하루아침에 풀어질 수 있어? 이 세상은 모든 관계가 은혜의 관계로 형성되면 자꾸 살아나. 살고 행복하고 좋고 이 세상은 발전하고 진급이 되는데 이 모든 관계가 나쁜 관계로 상극의 관계, 나쁜 관계로 형성이 되면 원수 관계로 형성이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는 해코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려. 이것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요. 원칙이요. 동양 철학에서 오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행 아는 사람? 오행 몰라요? 요새 동양 철학은 안 배우지. 시험에는 안 나왔던가 보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자연 현상을 형성하는 5가지 소재예요. 5가지 소재. 그것이 금, 목, 수, 화, 토라고 그래. 금기운, 나무기운, 불기운, 물기운, 흙기운. 그래서 이 5가지 기운이라고 해요. 이 5가지 기운이 상생으로 만나면 자꾸 무엇이 생겨나.
그런데 이 5가지 똑같은 5가지 소재지만 상극으로 만나면 서로 죽여. 예를 들면 불하고 물하고 관계는 상극 관계예요. 그러니까 불하고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버리잖아. 죽여버려. 없애버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근본적으로는 이 오행이 우주에 충만해가지고 현상세계를 생성해내기도 하고 그냥 숙살 만물로 없애기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상생의 관계로 또는 상극의 관계로 이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상극의 관계는 자꾸 불행해지고 나빠지고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도요 서로 상생으로 만나야 부모 자식도 참 좋은 관계가 되고 형제간도 좋은 관계가 되지 부모 자식 관계도 그냥 상극 관계로 만나 놓으면 네가 내 자식이 아니다고 그래요.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다고 그러고 그렇게 막 나와죠. 그 관계가 얼마나 불행하겠어. 부부간에도 이것이 상생으로 만나야 행복한 것이지 부부관계가 그냥 한번 싸워봐봐. 같이 못 살아. 결국은 이혼해야지. 그 모든 관계는 상생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사언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재설정해 주시려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관계, 정부와 국민과 여와 야와 모든 이 산업 관계와 직업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은혜의 관계로 설정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사회의 엄청난 숙제고 과제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누구에게 만들어낼까요? 누구한테 할까? 그것을 누구 보고 하라고? 응? 누구 보고 하라고? 이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고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온통 일어나서 서로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좋아지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관계도 원수야 왁서야 하면 이것은 결국은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불행해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은혜의 관계로 재설정을 해주냐 하는 것은 인류 일대사 숙제예요. 이것을 잘하면 평화는 받아오는 밥상이고 이것을 제대로 못 오면 있다 보면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원수야 왁수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역량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사은 신앙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응? 이것을 우리가 자꾸 깨우쳐가요. 세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깜깜 속이에요. 전혀 몰라 지금. 답답해 죽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금방 이렇게 나가면 은혜의 관계로 풀어가려고 하면 세상 문제가 잘 풀어갈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갖고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앞장서서 선구적으로 이것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세상은 빨리 좋아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자꾸 없으면 없을수록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냐? 응? 알겠어요? 네. 이해가 가지?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모든 사회 문제를 합리로 풀어 나아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돼요. 어느 사회에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합리로 풀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 합리로 풀어야 한다. 합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고
또 합리라고 하는 것 사리에 맞는 것이고 합리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요. 불합리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요. 기와장을 갈면 그게 거울이 될 수 있을까? 안 돼? 기와장을 갈면 거울이 안 돼? 안 돼?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와장도 갈면 거울이 되었다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하면서 들어봐. 그래. 그 있죠. 이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는 것은 합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기와장은 아무리 갈아봐도 거울은 될 수 없어. 근데 거기다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현상 속에서는 불합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사요 교리를 통해서 그때 시대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면서 그것을 고쳐야 한다. 그것을 바꿔야 한다. 합리적인 제도로 고쳐야 된다. 그것이 사요교리야. 사요교리. 그래서 사요교리는 바로 불합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관행문화 속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다 청산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다 대체하려고 하신 것이. 그것이 사요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얼른 이해는 되기는 하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 그 불합리한 것을 일러서 그 반대되는 표현을 뭐라고 그러면 미신적인 것이라고 그러거든. 미신적인 것. 설령 미신이 아니래도 어느 한 사실의 편차감은 편차감은 이것이 이제 그것이 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면 불합리한 것이 기승을 부리는 것 때문에 역사가 정체했던 사실 수없이 많아. 역사가 정체했던 사실. 그래서 합리적이가 이게 수용이 되고 합리가 이게 모두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면은 그러게 되면은 아주 발전이 하지만은 불합리가 기승을 부리면은 사회 발전이 아주 더뎌버려. 불합리의 대가가 아주 그냥 혹독해. 그 전에 우리 마을에서는 비가 안 오면 그 천수답이 많았어요. 비가 안 오면 저기 당산나무에다가 그 줄 만들어서 입혀줘요. 그럼 풍년 들으라고 비가 많이 와서. 근데 그거 아무리 해줘도 3년 거리 흉년이 들었어. 근데 요새는 그 당산나무에 그거 안 입혀줘. 가서 제사도 안 지내고 거기서. 그런데 매년 풍년이 들어. 왜 그래? 왜 그래요? 이유가 어디에서 그럴까? 비료? 비료도 한 5년은 되겠지. 다시 말하면 수리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수리시설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요. 당산나무한테 가서 비는 것이 합리적이요. 그런다고 말씀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한말까지 갈 것도 없어. 저 해방 후에 백범 선생이 우리나라 단일정부 수립하자고 그랬어. 남북으로 갈랐으니까 그러지 말고 연합해서 단일정부 수립하자고 그랬어. 그랬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북쪽도 듣들 않고 남쪽도 듣들 않고 우리 국민들도 다 안 들었어.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였어. 그 대가가 어쩐 줄 알아요?
지금까지도 분단 역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또 6.25 동란도 겪었어요. 그럼 그때 강대국들 국제사회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말을 그렇게 내가 그 말을 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일러줬죠. 저 구라파의 오스트리아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4강이 점령했어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는 미소 양진영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는 공산당까지 연합해가지고 단일정부 수립해놓고 그리고 소련군도 물러나라, 미국군도 물러나라, 외국군 물러나라 13년 동안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물러나고 영세 중립국가로 분단되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국가 발전하면서 번영된 행복을 누리면서 구가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왜 못해 그것을? 그만큼 우리는 합리적 의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대가가 이렇게 혹독한 거예요. 이렇게 혹독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보면 합리적인 주장이 없었던 건 아니야. 있기는 있는데 그건 수용을 안 해. 수용을 안 하니까 결국 그런 현상이 와버려. 그래서 백범 선생께서 야 지금 우리가 단일정부 수립하지 못하면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만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운다. 후회 막 그런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다. 땅을 치고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서 단일정부 수립하자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만큼 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운명, 개인의 운명을 좌우해버려요.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의주시해가지고 합리적인 것이 참 수용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고 희망이 있고 싹수가 있는 사회지 불합리가 기승을 부린다. 이건 참 큰 문제예요. 아주 그냥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불합리가 기승 부리는 사회는 희망이 없어. 혹독한 대가를 또 치르게 돼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사회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것을 짐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리의식에 대한 의식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들 중에서 합리냐 불합리냐 가리를 똑바로 해낼 수 있어야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가는 죄지요. 죄지요. 그냥 본인 개인적으로는 죄 짓고 국가 사회에게는 엄청난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이다. 이해가 가요? 네. 더 잔소리 할 곳이 없어. 이해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읽어봐. 모두 다 성공의 길로 인도해 가는 자. 자,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아까 은혜의 관계도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는 너 나름대로 성공하고 너는 너 나름대로 성공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쓰겠어요. 다 실패하는 거 딛고 나만 성공해야겠어요. 응? 다 성공해야겠지? 네.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실패하면 인성도 망가져. 인성도 망가져. 인성이 망가져가지고 실패하면 세상을 또 저주해. 세상을 저주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 그래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모두 다 나름대로 성공하게 해줘야 모두가 다 성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길은 신분의성이에요. 좋은 발언을 하고 좋은 발언을 해가지고 그 발언에 대해서 확신, 이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신이에요. 확신을 갖는 것이. 확신을 가져놔야 거기서 분발이 나와. 내가 이것을 기억해 해봐야겠다. 응? 그런 발언을 한 후에 그냥 기억 한번 해봐야겠다는 분발이 나와. 분발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성공을 시킬까 하고
성공시키는 길을 찾아. 그것이 의도예요. 의도. 알겠어요? 그것이 의도예요.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오면서 생각하고 가면서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하는 영감이 떠올라. 영감이 떠오르면 그 떠오르는 영감대로 정성스럽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성공해보는 거죠. 그래서 신분의성 이 8조 중에서 불신탐욕 나우는 실패의 근본이고 신분의성은 성공의 길이고 실패의 길, 성공의 길이 우리 8조에 있어. 그래서 이 8조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참 다 성공하게 나름대로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모두 다 성공하게 이렇게 인도해 줘야 하는 적어도 앞으로 지도자는 이 5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이 5가지 공부를 잘해서 이 세상을 정말로 바로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요. 네. 약속할 수 있죠? 네. 됐어요. 그럼.